안녕하세요. S&P 500, 나스닥 100 등 미국 대표 지수를 추종하는 국내 ETF는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반면에 미국 배당주 ETF와 동일한 기초지수를 추종하는 국내 상장 ETF가 없어서 아쉬워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요. 오늘은 미국 대표 배당주 ETF 중 하나인 DBY와 동일한 기초지수를 추종하는 국내 상장 ETF 아리랑 미국 다우존스 고배당 ETF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아리랑 미국 다우존스 고배당 ETF의 치명적인 단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까지 정리했으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DVY는 미국 대표 배당주 ETF 중 하나입니다. ETF 규모가 18 빌리언 정도가 되고요. 기초지수는 다우존스 US 셀렉트 디비던드 인덱스입니다. 한국과 달리 미국에는 정말 많은 배당주 ETF가 있는데요. DBY는 그 많은 배당주 ETF들 중에 순자산 규모가 5위에 랭크될 만큼 장기간 성과가 검증된 인기 있는 배당주 ETF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VYM, DGRO, NOVL은 제가 기존에 제작한 영상이 있으니까 미국 배당주 ETF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1년 5월 4일 기준 연초 이후 성과도 같이 넣어봤는데요. 고배당주 그리고 배당성장주 ETF들이 2021년 성과가 전반적으로 다 좋은데 DBY는 그 중에서도 혼자 20% 중반대의 성과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성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DVY와 동일한 기초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바로 아리랑 미국 다우존스 고배당 ETF입니다. 보시면 기초지수가 동일하죠. 기초지수가 동일하니까 아리랑 미국 다우존스 고배당 ETF 투자 설명서를 보면서 DBY 그리고 아리랑 미국 다우존스 고배당 ETF의 특징을 동시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상장 주식 1057개 종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다우존스 US 지수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 중에 배당금을 지급한 적이 있는 기업은 일단 유니버스에 들어갑니다. 이 종목들을 다음 조건으로 필터링을 해서 최종 100개 종목을 선정하게 되는데, 먼저 최근 5년 배당 성장률이 무조건 0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5년 내 단 한 번이라도 전년 대비 배당금을 삭감한 적이 있는 종목은 제외를 합니다. 배당 성향은 60% 이하여야 합니다. 배당 성향은 기업이 순이익에서 얼만큼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일반적으로 적정 배당 성향은 40에서 60%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배당금을 많이 줄수록 주주 친화적인 기업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일반적으로 배당 성향이 70%가 넘어가면 너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버는 돈의 대부분을 배당금으로 지급을 하게 되면 회사의 성장이 제한될 수밖에 없죠. 주주들은 당장 높은 배당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회사의 성장을 기대할 수가 없으니 주가 상승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순이익이 조금만 줄어들어도 배당금 역시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배당 삭감 우려도 높죠. 이런 이유로 배당 성향이 60%가 넘어가는 종목은 제외를 합니다. 5년 연속 배당금을 지급한 기업이어야 하고요. 최근 12개월 EPS는 0보다 커야 된다라는 것은 적자 기업은 투자하지 않겠다 라는 의미이지요. 1번부터 5번까지의 조건으로 1차적인 필터링을 거친 다음에 배당 수익률 기준으로 100개 종목을 선정을 하고 배당 수익률 가중 방식으로 종목별 투자 비중을 결정하게 됩니다. 지수 구성 방식을 보더라도 배당 성장주와 고배당주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라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DBY의 편입비 상위 15개 종목입니다. AT&T, 필립 모리스, 엑선모빌, 화이자, 쉐브론 같은 배당주 ETF를 좋아하는 종목들이 다수가 보이죠. 시가총액 가중 방식이 아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도 편입비 상위에 랭크가 되어 있고요. 한 개 종목 비중이 커봤자 2% 수준이기 때문에 이 한 개 종목이 지수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습니다. S&P 500 ETF인 스파이와 DVY의 섹터별 비중을 비교해 본 것인데요. S&P 500 대비해서 IT,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임의소비재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반대로 금융, 에너지, 유틸리티 섹터는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가져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해외 투자를 처음 시작하신 분들이 대부분 작년이었고, 작년은 성장주가 주도주였던 시장이어서 그런지 국내 투자자분들은 성장주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성장주 위주의 ETF만 투자하시는 분들, 배당주 ETF 추가해보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는데요.
배당 받으시라고 배당주 ETF 추천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배당 성장주나 고배당주가 가치주 비중이 높기 때문에 기존 성장주의 포트폴리오의 단점을 보완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DBY의 스타일 분류를 보면 가치주 비중이 상당히 높죠. 그리고 중소형주 비중도 50%가 넘습니다. 구글, 애플, 아마존, 테슬라 등 대형 성장주 위주로 구성된 ETF에만 투자를 하시던 분들이 놓치기 쉬운 중소형 가치주 영역을 이 DVY가 잘 채워줄 수가 있습니다. 스파이의 스타일 분류 또 같이 넣어놨는데 보시면 대형주 비중이 높고 성장주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섹터별, 스타일별 차이로 인해서 연도별 수익률도 차이가 납니다. DBY와 스파이의 연도별 수익률을 비교해 본 것인데요. DBY는 성장주 랠리가 본격화되었던 2017년부터 매년 S&P 500 대비 부진한 성과를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작년에 그 좋았던 역대급 호황장에서 S&P 500은 28.22%를 기록을 했는데 DBY는 마이너스 4.91%를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2021년 5월 5일 기준이니까 불과 4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연초 대비 26%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 민감주, 가치주가 시장의 주도주가 되면서 작년이랑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죠. 배당주니까 배당을 잘 주고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오르면서 배당 수익률은 지속적으로 좀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긴 한데요. 그래도 3% 초반대, 2% 후반대의 배당 수익률은 유지를 하고 있고, 배당 수익률보다 중요한 게 배당금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지 여부인데, 보시면 2011년부터 2019년까지 8년 연속 배당금이 늘어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작년에는 2019년 대비 주당 분배금이 아주 살짝 줄어들긴 했습니다. DBY와 동일한 기초지수를 추종하는 아리랑 미국 다우존스 고배당 ETF도 DBY와 동일한 배당금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분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본 정보를 보더라도 배당금 발생 시 재투자를 한다고 나와 있네요. 그런데 배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보다 더 이상한 건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고 재투자를 한다면 기초지수가 PR, 즉 프라이스 인덱스가 아니라 TR, 토탈 리턴 인덱스를 기초지수로 가져가야 하는 게 맞는데 기초지수는 TR이 아니라 PR이라고 나와 있어요. 혹시 분배금을 지급을 하는데 홈페이지에 재투자를 한다고 잘못 적어 놓은 것 아닌가 싶어서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설정 이후 2021년 5월 4일까지로 기간 설정을 하고 분배금을 조회를 봤더니 분배금이 정말 없어요. 그럼 기초지수는 PR이지만 실제 토탈 리턴만큼 은 아니더라도 PR 대비 큰 폭의 초과 성과를 내고 있는지 봤더니 설정한 지 5년이 지난 ETF임에도 불구하고 설정 이후 고작 8%포인트 정도 초과 성과를 달성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서부터는 조금 어려운 이야기가 될 수가 있어서 아주 간단히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합성 ETF는 현물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스왑이라는 파생 상품을 활용을 하는데 이 스왑 계약을 유지하는데 일부 비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배당금의 100%를 재투자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실제로 아리랑 미국 고배당 합성 ETF와 PR 그리고 NTR 이 세 가지를 같이 차트를 그려본 것인데요. 아리랑 미국 다우존스 고배당 ETF, 즉 갈색 선은 PR보다는 성과가 좋은데 NTR보다는 성과가 나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 투자 목적이라면 무조건 아리랑 미국 고배당 합성 ETF가 아니라 DBY로 가셔야 합니다. 배당주 ETF 분배금도 없고 동일한 기초지수를 추종하는 해외 ETF와 비교해봐도 재투자 효과도 크지 않다면 투자할 가치가 없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도 있는데 1년 내외 투자 목적이라면 어차피 분배금 지급이든 재투자 효과든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1년 내외로 짧은 기간 투자를 하신다고 하시면 DBY 대신 R이랑 합성 고배당 ETF도 투자해 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R이랑 합성 고배당 ETF의 연초 이후 성과를 보시면 배당금 없이도 26% 성과를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매우 훌륭하죠. 현재 국내 상장한 해외 ETF들은 S&P 500이나 나스닥 100 등 미국 대표 지수 ETF를 제외하면 성장주, 테마 ETF가 대부분입니다. 미국 가치주에 투자할 수 있는 ETF가
거의 없습니다. 아리랑 합성 고배당 ETF를 배당주로 접근을 하면 메리트가 없다라고 보여지지만 배당주가 아니라 금융, 에너지, 유틸리티 섹터 비중이 높은 가치주 ETF로 접근을 하시면 그래도 괜찮은 ETF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리랑 합성 고배당 ETF DBY와 기초지수가 동일하다고는 하나 분배금이나 재투자 측면에서 장기 투자 메리트가 DBY 대비 많이 떨어집니다. 해외 ETF에 대한 접근성이 많이 낮아진 만큼 국내 ETF들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ETF 읽어주는 남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